전쟁은 잊혀졌다. 이제 사람들은 50년 전 그날을 애써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상처는 묻혀졌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지워졌다. 충북 오창도 그 중에 한 곳이다. 할아버지 이 동네에 오래 사셨죠? 교정. 왜 그래요? 여기 6.25 때 여기 창고에 있던 자리예요? 창고에 있었으면 사람 많이 죽었어. 왜 그래? 사람 많이 죽었어요? 창고 얘기를 꺼내자마자 경계의 눈빛을 숨기지 않는 노인들. 그때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알아요? 그게 아니고 알 수가 있어. 그건 알 수 없지. 현재 운수회사가 들어서 있는 이곳은 전쟁 당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아군의 손에 의해 몰살당했다는 담배 창고 자리다. 어디서 오셨다고 그래야 돼요? 저희 서울 MBC에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때 그 창고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왔다는 김현중 할아버지. 형님 거기서 살아나온 거 좀 취재해 나왔대요. 취직은 뭐 어떤 거 취직? 아니 아구 이승인가 이북했어요 이승인가? 있는 분이 왜 쏴? 그럼 아구 이승입니다? 그럼 창고 있는 사람 다. 근데 이제 이북 저기 부대명이 거기 가입했다고? 그렇지. 요것도 막 이건 참 못 감춰서. 노인의 몸에는 아군의 총탄이 남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수선을 같아요. 수류탄을 갖다 던져서 거기서 터지는 바람에 그냥 엎드렸으면 내가 죽었다고. 그때 창고에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100명 거기서 됐었어요. 그런데요. 금방 그분들은 다 모두 연명했어요? 보통 몇명 있었지요. 경상북도 청도. 곰피제라 불리는 산등성이 이것은 이 지역 사람들에겐 특별한 곳이다. 그러면 저 안에까지 못 들어갈까? 저 안에 저까지?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마을 사람 수십 명이 한데 모였다. 현장에 도착하자 눈물부터 솟아나는 사람들. 이 골짜기 어느 구석인가에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있는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이곳에선 마을 사람 수백 명이 국군의 손에 의해 죽어갔었다. 옛날에 이 무덤 없으십니다. 그래 여기 길 같아만. 예, 여기로 길이 나오고 저기로 길이 빠졌거든요 옛날에. 여기입니다. 제일 많이 죽은 장소가 여기라고. 여기는 막 보통 이렇게 수십구가 여기에 저기에 꽉 흩어져 있는데 여기는 능선 위에까지 전부 다 시체였다. 그래, 여기에 시체 누부가 있고, 여기도 시체 누부가 있고, 저기도 시체 누부가 있고, 여 가해에 들어가기는 시군대를 넘어가지고, 그래, 내가 찾았어. 그거는 모두 다 옷보고 찾지. 얼굴 보고 얼굴이 있어야. 그 집에 있는데, 저, 아침에 경찰이 와가지고, 저 뭐 이 얘기 좀 하자 하면 뒤로 가가지고 그 집소다 가다 놓고 이틀로 있으면 그만 청도로 뒤로 가가지고 그 길로 행망불 훈련받고 일주일 훈련받고 온다고 속이고 들어가가 그 길로 참 저리다 가지고 한번 보도 못하고 면회도 한번 못 가지고 참 이래 전투하고 하늘 어제 같아서 알라 지도 그 배경이 있고 똑똑한 뒤에 후원자 있는 사람은 돈가만히 갖다 대고 돈 가는 사람은 차에 밀어보고 시끄리면 다 죽고 뭐 그거 갖다가 마음대로 개지이듯이 막 지잖아 지지. 그거 암호랑이 있는 사람도 보건연맹에 가입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강연 쓴 적이 있어요. 그게요 지금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그 당시에 시민으로 인원 배당을 해요. 인원 배당을요. 인원 배당 맞아. 인원 배당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전혀 보대연맹 예를 들어 말하면 부역도 안 한 사람도 이게 가입하면은 뭐 예를 들어만 쌀 준다 비료 준다 그러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타기 위해서 이제 전혀 아니면서도 한 거예요.
그들이 죽어간 이유는 오직 하나, 보도연맹원이란 것이었다. 30살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청상으로 늙어온 이승옥 할머니. 고라고 나여 씻고 나가자 또 곤태지 말래 막 종소리가 들이 낮에 아침에 큰일 났다. 아이 막 그런 사람 그냥 물이라고 좀에 비가라도 한 장 흩어서만 식구대로 다 죽인단다. 그래 내가 뭐 그런 리가 있겠습니까? 뭐인 뒤로 지었다고 얘기한. 그래 뭐 자수하러 캐고 거질로 뭐 나와봐봐 뭐 희망 부르나. 그리고 50년. 없던 얼굴에 주름이 가득해졌건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은 것은 보도연맹이란 이유로 죽어간 남편의 사진 한 장뿐. 경북 경산의 폐광자리에서는 무려 3,500여 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증언이다. 여기서 3,500명이 피살 내가지고 이 갱도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총으로 쏴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8명을 일기조로 해가지고 묶고 와서 총을 쐈다 이겁니다. 총을 쏴가지고 여기다가 떨어뜨린 겁니다. 이 갱도, 수지 갱도 깊이가 한 100m 되는 걸로 그렇게. 시신들이 그 물 위에 떠가 있는 게 이렇게 꽉 차가 보여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는 흙이 안 덮였어요? 그렇지, 흙이 안 덮였죠. 그 전에 보도연맹 가요. 적은. 아군의 총탄에 의해 갱도안에 묻혔다는 3,500여 명의 주검. 그것은 차마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학살 현장인 수직갱도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수평 갱도안. 이곳에선 당시 죽음의 흔적을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었다. 한여름에도 이런 상태입니다. 저기,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나오세요. 그게 위험해요. 자. 배시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유골들. 그들이 이렇게 무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보도연맹원이었다는 것이다. 경산군 납돌마을에는 광산으로 끌려가기 직전의 성환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 보도연맹 가입했는 사람은 다 이래 직접 서에 집합시킨다 뜻도 없고 무조건 하고 조금 갈림이라도 있다고 보면 막 오락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경기가 좋으면 우리가 살고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는 중리라 이래만 알았다 뿐이지 뭐 아무것도 몰랐지. 보도연맹 얘기에 부인 이동부 씨는 불안을 감추지 못한다. 그래 갑시다. 그래 하고 서장실가 전부 주소 호명해서 인사하라고 이카더만. 뭐 한다고? 본인인데 와.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가시죠, 추운데. 방에 들어가시소. 방에 들어가시소, 추우신데. 영광. 50년이 지난 지금도 보도연맹이란 단어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다 통과해가지고. 유족과 법의학자, 경산시 관계자 등으로 발굴 조사단을 결성했다. 다만 이제 항구가 이렇게 쌓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겹쳐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로 들어가면 포괄적 광산에 대한 발굴이 결정된 것은 2월 9일. 기술적으로도 여기로 들어간 건 아주 단순하다. 유족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발굴 지점은 학살 지점에서 70m 아래 콘크리트로 막혀 있는 또 하나의 수평갱 입구로 결정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발굴을 시작한 것은 한 달 뒤인 3월 9일. 경산 지역의 유족은 물론 국제인권단체와 국내 취재진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시작된 발굴.
이제 들고 들어가 보셔야 되네. 하지만 6시간 만에 뚫린 갱도 입구는 단단한 콘크리트 옹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급히 초빙한 발파 전문가가 도착하고 1번 넣어줘. 그 다음에 또 2번. 발파는 시작됐다. 발파 5차전! 4, 3, 2, 1, 발파! 과연 갱도 안에는 예상대로 3,500여 명의 주검이 묻혀 있을까? 따라서 오면 빠져. 머리. 갱도의 끝부분, 수직갱과 맞닿는 지점에서 드디어 유골이 발견됐다. 여기 있네, 유골이. 50년간 캄캄한 갱도 속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실. 여기 표고 있다고요. 진흙 속에서 드러난 유골에는 아직도 충탄 자국이 선연했다. 얼마나 많은 유골이 묻혀 있을지 본격적인 발굴은 뒤로 미루고 일단 일부 유골만을 수습했다.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은 일주일 뒤. 우선 제일 전형적인 거는 이 두개골의 경우에 있어서 총창이 있습니다. 방향은 대략 이런 방향이거든요, 지금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각이 아니라 약간 비슷하니 직각에 가까운 그런 모양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 두개골의 모습으로 봤을 적에 대충 이 사람을 끌어앉혀놓고 약간 뒤쪽에서 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이건 하고 이건 안 탔죠. 총창 외에도 군데군데 까맣게 타들어가 있는 뼈들. 인화성 물질을 갖다가 붓고, 그 다음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타다 남은 거 이런 거 전부 이렇게 좀 검게 색깔이 이렇게. 청소를 마친 후 화살자들은 유해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기름기가 있는 그런 인화성 물질을 갖다가 붓고 태운 걸로. 그다음 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금속성이고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줬는데, 각도로 봤을 적에 날이 굉장히 90도 이상 되는, 90도 정도 되는 그런 물체를 찍었을 때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머리판 같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보도연맹원이란 이름으로 죽어야 했던 20여만 명의 사람들. 찍었을 적에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들은 대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참혹하게 죽어야 했던 것일까? 모르고 못해서 이러는 거야. 근데 성가대장이 확실히 많으니까 그런 상식을 안 하니까 그 진짜 보도연맹이고 자유이지. 여기는 자유이라고 해서 자기도 모르는데 지금 자유이 생겨. 밥 해줬다고. 여기들 밥 해줬다 하니. 그리고 이제 산에 왔는 그 사람들한테 밥 안 해주면 또 죽인다 하지. 비라 한 장이라도 흩어놓은 사람 자수해라. 자수 안 하면 뭘 할 죽인다. 또 이래 또 해놓이.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래 또 자수를 했지 해놓이. 보도연맹에만 들면 너희들이 이 죄를 사해주겠다. 그 당시 상으로 썼다. 사해주겠다 해놓고. 그때 막 죽였거든. 사해주겠다 하니까 다들 다 거짓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형님이 자익했다 그래서 부른 사람도 있고. 전 이름 뭐 있습니까? 그래, 그게 보도연맹이에요. 모르지요. 우리가 너무 저쪽 빛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잡아갈 줄도 몰랐어요. 우리는 꽃 올 줄 알았어요. 무슨 지가 있습니까? 지도 없지요. 충북 영동군 임계리의 외진 산골.
전쟁이 터지자 임계리와 주공리 주민들은 마을 뒤 산골짜기로 몸을 피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멀리까지 피어놓으셨어요? 그럼요. 그 굴에 굴. 그전에는 더 컸는데 여 앞이 막 미졌네. 안에 들어가면 물도 있죠. 골짜기 구석구석 일제때 파놓은 폐광이 있어서 전쟁을 피하기엔 안성맞춤의 은신처였다. 여 누가 들어간다. 잘 나가더라고 조카. 당장 농사질 남정네들만 빼고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여기서 함께 생활했다. 우리 이만큼 들어가서 있었어요. 이만큼. 그 집에 할아버지는 남자나 저 안에 들어가서 있었고 우리는 이 정도 있었어요. 근데 갔다 가면 여기가 나갔다가 여기다 가마떼기 깔고 그리고 우리 동생하고 할머니하고 여기서 주무시고 나는 우리 할머니가 같이 요쯤 자고 있었다고. 이렇게 좋은데도 피라는 잘했는데 그때. 전쟁이 났다지만 굴속은 평온하기만 했다. 미군이 소개령만 내리지 않았어도 그들은 여기 계속 머물렀을 것이다. 그날 그 나가는 날 해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님이 오시더라고. 지게를 주고 우리 할머니 저러 오시더라고. 피라는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가 지금 다 동네 다 끄잡아냈는데 우리도 가야 산다고. 그랬는데 그때 아버님이 그 미군들이 와서 다 피난 가라 그런다고. 그럼요. 그럼. 그랬는데 이제 미군이 피난을 시켜준다니 따라 나서는 게 상책이다 싶었다. 사람들은 부랴부랴 마을로 내려왔다. 미군들은 빨리 짐을 싸서 모이라고 성화였다. 피난이라고 해봐야 동네 뒷산밖에 가본 적이 없는 주민들은 먼 길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 허둥거렸다. 미군의 지휘 아래 동네 어귀에서 출발한 게 밤 9시경. 주공리와 임계리 두 동네에서 모두 100여 세대 600여 명이 길을 떠났다. 그날 이후 주인을 잃은 채 수십 년째 방치된 빈집들이 있다. 가족 모두가 몰살을 당한 경우다. 완전히 그 집안은 이제 그냥 저기 됐죠. 이때 봐서 됐지 뭐. 대가 끊긴. 네, 대가 끊기지. 뭐 3, 4촌도 없어갖고 지사 하나 이렇게 받을 사람도 없고 양자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동네 어디를 가도 그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미군을 따라 나선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돌아오지 못했다. 하나도 안 다쳤지 뭐. 10명 중에서 4명 죽었습니다. 4명 죽고.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4살 배기 조카 하나 죽고 또 거기 가서 올키가 애기 나가지고 죽고요. 또 아버지 총 맞아가지고 그래 고생하시고. 영케 살아남은 사람도 무사하지 못했다. 총탄에 코가 떨어져 나간 정구학 씨는 평생 전쟁의 상처를 지고 살아야 했다. 이 미군이 만약에 그때 적대시됐거나 미군이 무서웠거나 그랬으면 다 도망을 갔는데 그쪽에서 안 나오고 다 도망가면 다 살았는데 미군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 나왔다가 전부 다 죽었으니 이게 어떤 계획적인 살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그런 계획에서 죽인 거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올 때부터. 1950년 7월 26일 충북 영동 지역. 주공리와 임계리의 피난민들은 집을 떠나 처음 맞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했다. 날이 밝자 피난민들은 발길을 재촉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무거운 보따리 때문에 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바로 이웃 동네인 노군리까지 가는데 반나절이나 걸렸다. 정오경 노군리 철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미군이 진검사를 한다며 그들을 가로막았다. 철로를 따라 500~600명의 행렬이 길게 줄지어섰다. 피난민들은 더위와 허기로 몹시 지쳐 있었다. 앉아 시간이었는데 뭐 저 밑에서는 막 뭐 불을 떼고 밥을 해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 상황 같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밥도 못해 먹게 하고 꼼짝 못하고 물도 못 먹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렇게 땅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우리는 설마 죽이기야 했거나 이렇게 느낀 거지 이제 말을. 피난 시킨다니 무슨 거시가 있는 게 비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짐 수색이 끝나고도 미군이 길을 터주지 않자 피난민들은 밥을 해먹거나 철로변 그늘에서 아이를 재웠다. 영문을 몰라 불안하긴 했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믿고 있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났다.
난데없이 미군 전투기가 폭격을 시작했다. 폭격과 기관총 소리가 10여 분간 계속됐다. 철로 위에 길게 늘어선 피난민 대열은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 안에 저 신호등 있는 데서 그 저 밑에 하나 떨어지고 신호등 있는데 거기 하나 떨어진 것 같아요. 두 개가 떨어졌는데. 사람들로 모이는데 고기만 대고 한 거예요. 우리 작은 집 짓고 여섯 집 근데 사람이 있는데 폭격을 한 거예요. 사람을 데리고. 다른 데는 포기. 다른 데는 안 하고 사람 보고 폭격을 한 거예요. 뭐 딴 거 안 끊었습니다. 무슨 뭐 위협다 한 것도 아니고 사람 보고 폭격을 두 개 떨어치고 그거 한 10분 정도 계속 폭격을 했습니다. 하늘이 하얘서 이렇게 깜깜하게 없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피태가 그냥 쫙 깔렸어요. 철로에. 철로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위로 시신이 즐비했다. 부상자도 적지 않았다. 이만한 붓덩어리가 꽉 누르더니 여기를 꽉 때리고 막 탁 때려가지고 내 머리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만 말하자면은 이제 내 기억이 그래 나요. 그렇게 하는데 눈이 쏙 빠져가지고 덜렁덜렁해요. 막 피가 절절절절절절 흘러. 예, 여기서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그랬어요. 그러니 막 전신이 막 피가 절절절절 흘러요. 그래 엄마 그때는 지금 이제 엄마죠. 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라 했어. 어머니 나의 눈이 빠졌는데 어머 이거 어떻게 우려 이러며 막 울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요. 어머니가 나의 다리를 전부 다 맞아가지고 팔도 내미들 못하니 네가 띠내뿌리고 여기 엎드리라 자꾸 이러더라고. 나도 죽겠다 이래. 근데 이거 얼마나 띠내뿌리한 게 겁이 나서 못 띠내뿌려. 덜렁덜렁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억할 때는 당시 폭격으로 양혜숙 씨는 왼쪽 눈을 잃었다. 그 후 의연을 한 채 평생을 불구로 살아왔다. 당시 노은리에 주둔했던 미군 부대는 1기병사단. 그러나 1사단의 전투일지 어디에도 노은리 철로 폭격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렇다면 당시 공습은 1사단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었을까? 주민들은 폭격과 더불어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리 엄마 제일 첫 번에 폭탄 나올 때 맞았다니까 머리를. 제일 처음에 제일 첫 번에 시작 폭탄 딱 터뜨릴 때 그때 죽었어요. 그러고 막 총을 막 얼마나 소리가 나게 쏘는지 무슨 총인지도 몰라 나도 막. 그러면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피난민들은 뛰기 시작했다. 숨을 곳을 찾던 사람들은 철로 아래 배수로를 발견하고 무작정 기어들어갔다. 저기 보이네도 이게 짚었었거든요. 네. 이렇게 막 물이 착 실려가니까 이제 높아져서 불이 작은 것 같은데 배수로 속에서 다시 총격이 가해졌다. 바로 앞산에서 미군들이 조준 사격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그런 나무 없었어요. 벌 그냥 사람이 미국 사람 폈는지 다 보이더라니까요. 쭉 폈는데. 아, 이래 이제 내 빼는데 탁 나면 소리 여기 소리 이래 팍 나가는데. 예, 이래. 그렇지 이쪽에서 쐈지 싶어이네 복희주가 지금. 이쪽에서로 쐈지. 여기서로 지금 총을 쏴가지고 일로 나왔어 일로. 미군은 수로에서 도망가려는 사람들에게도 총을 쐈다. 창기가 10%는 창기가 이래 나왔는데 그래나 엄마나. 지금도 배수로 입구에는 당시의 총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다시 7월 26일 상황으로 돌아가보자. 철로 위에서 폭격을 당한 피난민들은 노은리 쌍굴다리 안으로 모여들었다. 총격을 피해 스스로 내려온 사람도 있었고 미군의 인도로 끌려온 사람도 있었다. 그로부터 3박 4일 동안 골다리 안에선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다. 7월 29일 미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했을 때 굴다리 안에서 살아서 걸어나온 사람은 17명뿐이었다. 지금까지 공식 접수된 노군리 사망자는 철로위 폭격 희생자를 합쳐 122명. 그러나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패에서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은 인근 주민들이 묻어주었다. 그런 무연고 시신만도 어림잡아 수십 구.
원래 굴다리 안에는 몇 명이나 있었을까? 아이고 딱 찼으니까 몇 명이라고도 얘기를 뭐야. 오죽하면 저걸 못 들어가고 여기 있었다니까. 우리 식구는 제일 마지막 내려와갖고. 모래밭인데 옆쪽에 모래밭인데 전부 다 사람이 여기 꽉 들어차고 내가 맨 밑에가에 여기 앉았었죠. 동생은 여기 있고 어머니는 앞에 있고. 일제 사격은 20분간, 잠시 사이를 두고 다시 10분간 이어졌다. 기관총마다 250발의 탄띠가 모두 동인할 때까지 총격은 계속됐다. 미군이 보인 것 같아요. 여기서 길에서 저 길에서 미군이 보인 것 같은 후는 막 여기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 못 있겠다 이러면서 딱 일어나는데 일어났는데 이게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탁 꼽아요. 그래서 나도 두루누 있다가 일어나려고 이걸 꼽아버리는데 나도 탁 치는 거예요. 파편이 아니고 담배 그 꽁초에. 지금 저 물어보시면 다 알지만 그 시신 안 쓰는 사람들은 별로 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시신을 덮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로 많이 살았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배를 이제 깔고 이제 막 이거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죽은 사람을 막 이래 끄댕기고 이래 끄댕기고 이래 끄댕기고 막 이래가지고 이래 빼야 온갖이 타란이 떨어져야지 막 다다다다닥 하지 다다다다닥 하지 막. 미군 주장대로 굴다리 안에서 먼저 미군을 향해 사격을 가했을까? 하지만 주민들은 굴 안에 무기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때 모일 때는 여기 참 이 현찮은 사람들만 다 모이죠. 어디로 가고 등신들, 이제 노인들, 애기들 그런 사람밖에 모일 수밖에는 없지. 이제 빠지한 사람은 산으로 튀고 뭐 저리 튀고 이리 튀고 뭐도 튀 있으니까 다 이미 이렇게 돼 여기 다 저놈들이 딛고 가서 또 죽인다는 거를 뭐 알아챈 사람은 알아챘대야 느낌에. 그래서 도망갔으니까 그런 사람밖에 있을 밖에는 없잖아. 미군이 오라 한다고 진짜 내려와가지고 아무 적어도 없이 진짜 털량한. 그래도 오다가 그랬는데 뭐가 있어요? 있는 거리랑 그 거짓말이고 무기는 뭐니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학살은 전국적이었다. 그 시기는 대부분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기 전 아군의 후퇴 직전에 이루어졌다. 해전 직후 경기도 이천과 안성 등 10곳에 143명을 시작으로 충청북도 6개 지역 14개 지점에서 2천여 명, 충청남도에서는 4개 지역 7개 지점에서 4천여 명, 전라북도에서는 500여 명, 전라남도에서 2천여 명,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8월경 미점령 지역인 경남 경북 일대에서는 더 많은 수의 보도연맹원이 죽어갔다. 경북이 9개 지역에 9천여 명, 경남이 12개 지역에 2만여 명 등 학살은 제주도까지 이어졌다. 6.25 발발에서 8월 말까지 불과 2개월 만에 학살된 보도연맹원은 최소 2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학살은 동기가 없다는 게 밝혀졌던 그때 미점령 지역인 부산 경남 지역에 오히려 집중됐다. 여기서 나왔거든. 예, 나온데 저쪽 안은 좀 파이만. 여기에다가 나무로 걸쳤어요. 나무로 걸쳐놓고 저 씌워놓고 그래 뒤에서 이제 수압불이거든. 수압불이 앞을 넣어주고 떨어졌어요. 그때 4명석을 세웠다 갑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할 말이 없나 하니까네 무슨 말로 하는가 내 손가락이 운수라는 왜 손가락 운수하니 도장 하나 잘못 찍어 입에를 닫는다 하면서 총무대에서 2차 방은 해군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LST 치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아까 말한 그 괭이바다라든지 부사면 앞바다에 그냥 그대로 난살해가지고 그어서 이제 그냥 그대로 수장식. 부산 지역의 피학살자 수는 10,000명에서 15,000명으로 추정된다. 학살이 극심했던 것은 다른 미점령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요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보도연맹의 학살이 있었다는 것은 요 낙동강 전선의 전투, 여기 상당히 장기간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유지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여유가 생겼죠. 어떤 그 치밀한 어떤 총살 계획을 수립해가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학살할 수 있는 그런. 유족들은 속으로만 한을 삭혀야 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부산 경남 지역 유적회 발족식이 열렸다. 그들은 이제서야 발벗고 나서 50년 전 그 억울한 죽음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왜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발족식장을 메운 100여 명의 유족들. 어느 날 갑자기 보도연맹이라는 이름으로 토지 분배하는 데 찬성했다는 도장 하나 찍었다는 이름으로. 아직도 이 자리에 참여한 유족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50년간 참아온 오해를 터뜨리며 분노하고 있었다. 지난 50년 유족들이 겪었던 고통과 영혼의 한을 풀어달라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50년 세월에 24에 이날이 때그죠. 발자국 하나 옆에 안 디디고 이런 기회로 타고 저는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를 발벗고 나설랍니다. 풀어주세요. 이 한을 풀어주고 영혼들도 풀어주세요. 주고 보상도 다 되도록 해주세요. 인기롭고 동기롭고 한평생 50년을 살아나온 정이다. 통곡마저 죄가 되던 세상. 이제 유족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다. 살아서 죽은 자나 죽어서 산 자나 이제는 모두 입을 열어 말할 때라고. 우리 역사 최대의 민간인 학살극. 그러나 잊혀진 대학살. 보도연맹원 학살의 책임자는 과연 누구였을까?